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변수가 있죠.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변수를 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이미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홍 후보는 또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게 어떤 입장일까?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심은 한대행의 출마를 환영하는 쪽, 반대하는 쪽,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환영하는 쪽이라고 봅니다. 환영하는 쪽. 네. 네. 그냥 뭐 우리 후보가 무조건 되면 좋겠어. 그냥 뭐 본선에서 지더라도 우리 네.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당을 딱 그냥 장악하고 가면 좋겠어. 야당을 하더라도 네. 그런 분은 한 대행이 출마 안 하기를 바라겠지만은 그건 극히 소수일 것이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고민하는 건 결국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나라가 제대로 간다라는 그 고민들 다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제일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다 뭉치는 거다. 거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한 대행이 참여. 네. 네. 그분이 나중에 단일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시너지 효과만 하고 이제 그치든지 간에 참여하는 것이 그 본선 경쟁력을 증폭시키는 거다.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그 민주당 계열의 뭐 비명이나 반명 계열까지 참여하면 더 좋다. 이 그림은 누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한테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점에서 제일 기폭 역할을 할 분이 한덕수 대행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 인생의 부담이 되겠지만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주셨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정치공학적으로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평생을 공무원 하신 분 아닙니까? 무슨 평소에 대단한 이렇게 지지가 있었거나 대단한 어떤 업적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윤 전 대통령은 아주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었잖아요. 일도 있었고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그냥 그림 그리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은 아이고 탄핵된 정부에 그것도 총리 평생 공무원 하던 사람을 모셔다가 이제 꼬아오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하고 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네. 그런 이제 강성 지지층들과 그리고 한덕수 중도 뭐 네. 이런 이제 그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네. 홍준표 후보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게짝대기도 필요하다는 거는 입당하게 되면은 후보는 이제 본인이 홍준표 후보가 하시고 네. 한덕수 후보는 불쏘시개 역할을 뭐 해줘도 좋다. 네네. 그 이상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아닌가 싶고 네.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되면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리가 저는 글쎄요. 만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그림만 가지고는 네. 국민들에게 감동과 믿음을 드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딱 줄이면은 오죽하면 꾸어오냐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어제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알만한 분들의 이름을 뭐 올렸던 것 같긴 한데 고건 전 총리는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손학규 전 대표가 눈에 띄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요 내용 좀 지켜보셨죠?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소속 정당이 새미래민주당이잖아요. 네네. 새미래민주당은 전병헌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일화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 네네. 이런 흐름이 사실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재명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 나라에 정말 뭐 아주 심하게 말하는 분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그건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네.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일반 그 서민 그 국민들의 그 여론에도 있지만은 이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 또는 원로들
거기에는 옛날 동교동 출신도 있고 친노도 있고 친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기려면 결국은 다 뭉쳐야 된다. 네. 뭐 보수 진보 우파 좌파 떠나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분들 다 뭉쳐야 된다. 근데 뭉치려면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네네. 매개체 그리고 이제 간판 스타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한덕수 총리다.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대까지는 못해도 본인이 결심하면은 취재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 저희 프로에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헌재의 재판은 100% 정치 재판이었다. 그다음 이재명의 시대가 올 거다. 국민의힘 이기기 어려운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미리 이걸 생각하고 그러신 건가? 그게 저도 뭐 손학규 전 대표 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저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개 혹은 뭐 빅텐트 이런 경우가 좋게 생각하면은 많이 모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중심이 없고 아. 튼튼한 기반이 없는 어찌 보면 지리멸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아니면 오가잡탕 이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정치라는 게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오직 권력을 그냥 놓치기 싫어서 혹은 뭐 아니면 현재 있는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이제 노선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무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그냥 이재명 반대한다 하는 거 빼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꼭 그렇게 모여야 하는지 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럼 지금 여당을 하셨기 때문에 뭘 못했길래 뭐 더 할 게 남아 있어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저는 먼저 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욕이다, 간덕수다, 그리고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 출마가 탄핵 사유는 안 되죠? 지금 되나요? 이제 사실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지요. 네.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본인이 12월 26일 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입장문에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최소한으로만 행사해야 돼서 제가 임명을 못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2명을 이제 헌재 재판관을 이제 지명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한 데다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얼마 전에 기자회 그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은 권한 대행하고 대통령하고는 이제 권한 행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망언까지 한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거기에 총리를 지내고 있는 분이 정말로 저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선거를 그래도 관리해야 될 권한 대행이고 트럼프 대통령 등 지금 현재 밀려드는 통상 이슈에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될 국정 책임자 이 과도 정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를 치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양심과 애국심이 저는 있지 않나라는 마지막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선명하고 이제 고만고만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별로 소용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빅텐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저희 YTN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빅텐트는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준석이 나한테 경선 빨리 끝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텐트 후보군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새미래민주당 등등 거론되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 대선 안주 의지 계속 보였거든요.
이게 뭐 합쳐지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예전에도 뭐 대선이든 당내 선거든 간에 네. 일단 출발점에 선 후보들은 다 완주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죠. 그렇다가 이제 상황이 또 바뀌면은 또 후보 단일화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단 본인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겠죠. 네. 본인의 어떤 차기의 가능성을 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서 본인이나 본인 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른 조건 안 달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끝까지 맞죠. 갈 거다. 아니요, 끝까지가 아니고 일정 시점까지는 그렇게 일정 시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도 뭐 전부터 그런 고민을 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밀려나가지고 야당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하고 계속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 정체성이 그게 맞은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쪽과 손잡고 계속 미래가 있을 것인지 네. 계속 고민을 했을 것인데 결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파 보수 중도 이쪽이 본인의 정체성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오는 걸 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얘기 가겠습니다. 상고심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던데 그 회부한 어제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잡은 데 이어서 내일 두 번째 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전례가 어떻고 한 거는 저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한번 보긴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워낙 지금 위중한 국가적 중대사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뭔가 석연치 않게 미뤄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그만큼의 충분한 무게를 두고 이제 심리를 한다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법관 전체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소부 그러니까 네 분이 심리를 하실 때보다는 뭐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상식이고 또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심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판결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재판이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가게 돼서 양쪽의 고민을 다 저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런 추세라면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선 전의 결론이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일지 악재일지 짧게 여쭤보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대선 전에 무죄 나오면은 호재고 유죄 나오면은 뭐 지옥이죠. 뭐. 그럼 중간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전에 무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냥 이유로 넘기는 거. 대선 전에 결론 내리지 말고 뭐 이유로 넘기는 거. 제일 최악의 경우가 이제 대선 전에 유죄 선고 내리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쯤 이렇게 그 재판 기일을 잡으면은 그냥 그 대법원이 그 정치권 눈치 안 본다.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소부에다가 그 배당하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그리고 바로 기일 잡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일 전에 결론 어떤 형태로인지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제 설사 어떤 뭐 다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에는 또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유죄가 선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변수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선거 전에
이거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편입니다. 근데 네. 그 만약에 무죄 같으면은 그냥 그 하급심을 넘길 네. 수도 있는데 네. 유죄 같으면은 저는 재판할 것 같아요. 아.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파기재판, 파기환송이 있고 파기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그거는 재판하라고 밑으로 내려보낸 방법이 있고 일방적인 기대 같은. 그냥 그러니까 그 무죄 같은 밑으로 그러니까 파기재판이 유죄를 유죄 예상하신 같으면은 거죠. 그 하급심에다가 네. 이거 유죄니까 다시 재판하라고 그러면 진짜 세상 난리 나는 거죠. 난리 투표제나 그런 일이 나겠네요.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본 것이고 민주당 경선 얘기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영남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180만 민주당 당원의 90%가 호남 이제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진검승부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아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충청과 영남의 투표율을 보면요. 네네.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난번 20대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네. 경선했을 때보다 한 7% 이상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영남의 경우도 지난번이 60% 중반대였는데 지금 70% 훨씬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호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각 후보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장 분위기를 봐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사실 초기여가지고 네네. 후보들 몇 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덜 이렇게 인식됐다면 이번 주는 진짜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서 네네. 저는 결국 이번 호남 토요일이죠. 네네. 호남의 결과가 결과가. 저는 아주 이제 바로미터가 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호남의 득표율이 네. 본선에서 85% 정도에 머물러서 예. 아쉽게 0.73%로 윤석열 네. 후보한테 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응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번 호남의 결과가 향후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결과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경수 후보가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요. 찬탄 보수와도 연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른바 빛의 연대라는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 안철수 이런 국민의힘 후보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게 뭐 선거 때 연대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보수와 진보의 양바퀴로 굴러가게 되고 네. 여와 야가 큰 틀에서의 이제 이 합치를 해야 법도 통과될 뿐만 아니고 개헌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정치적인 큰 틀의 연대 이제를 말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상계엄을 찬성했던 분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 세력들이 함께 정치권의 중심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 뭐 그런 차원으로 큰 틀의 연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연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때 정당도 다르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후보 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대담 친구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